예, 이 얘기입니다. 뉴스탑10이 뽑은 8위. 조국 장관의 사퇴 소식을 접한 이 핵심 지지층의 반응은 어떨까요? 일부의 목소리긴 한데 일단 벌써부터 다시 토요일 대규모 서초동 집회를 예고하고 나섰습니다. 그동안 집회 목소리부터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정경심 교수님 힘내라고 여러분 응원의 박수 함성 정경심 교수님 힘내세요. 정경심 교수님 사랑합니다. 조국 장관님 정경심 교수님 아들 딸 내는 함께하겠습니다. 일단 지난 토요일에 사실상 이 집회가 마무리됐었잖아요. 네. 근데 물론 이거 대부분의 의견이 아니라 일부의 의견입니다만 네네. 조국 장관 오늘 사퇴하니까 절대 가만히 있지 않겠다. 이제 누가 검찰 개혁하겠다 나서겠냐. 더 강력히 진행하겠다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열성 지지자들은 제가 예전에도 얘기했지만 막 우울증이 걸릴 정도로 양쪽으로 갈려서 여기다 애정을 담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애정에 대한 상실감은 당연히 저는 표출될 거라고 보고요. 그렇지만 과도한 좀 입장들이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렇지만 하나 생각해야 될 게 저 과도한 이야기 뒤에 조금 진정을 하고 보면 어떤 일이 있는 거냐면 반전이 있죠. 뭐냐면 이제 서초동의 목소리,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서초동의 목소리, 민심의 목소리 중에 광화문의 목소리는 수용이 됐고 그러면 서초동의 목소리를 수용해야 되는 과정이 남은 거예요. 그거를 정치권에서 수용해야 되는 게 하나 있고 그다음에 윤석열 검찰총장이 수용해야 되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러면 정치권에서는 검찰개혁법으로 이게 완성이 될 것이고 검찰에서는 누구에게도 엄정한 예. 검찰의 칼날 이것이 들이대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남은 것은 자유한국당에 대한 패스트트랙 조사라든가 그런 것들이 남아있는 것이고요. 그런 것 측면에서 보면은 저 지지자들이 저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그것을 지켜보겠다. 우리의 시선을 거두지 않겠다. 이런 이야기가 될 수도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그 지지자들 말보다 더 강력하게 얘기한 인물이 있는데 물론 저희가 매일매일 소개는 다 드리지 않아요. 다만 오늘은 김종욱 교수님. 네. 한 가족을 살해했다 검찰이. 그래서 윤석열 총재도 물러나자라는 주장을 한 공지영 작가입니다. 상식적으로 저런 용어 쓰지 않죠. 살아가는데. 저는 저렇게까지 얘기할 필요가 있을까요? 가슴이 찢어질 것 같다. 저럴 수 있겠습니다만 검찰은 한 가족을 살해했다. 저는 저런 식으로 계속 적과를 만들어내는 용어들을 사용하는 것. 예. 그러니까 본인이 농객이라고 얘기하면서 저는 진영 논리에 갇히면 어느 순간 선악의 경계가 막 희미해져요. 그러니까 자기가 하는 건 다 선이고 남이 하는 건 다 악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무슨 행위를 하든 자기가 볼 땐 다 악으로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저는 그러니까 저렇게 얘기하니까 전 공정 소설가도 마찬가지지만 유시민 작가도 마찬가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니까 중도층이 이반하는 거예요. 중도층의 지지 변동은 우리 정치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바로미터 같은 겁니다. 근데 중도층을 오히려 압박을 해서 자기가 소속 지키려고 하는 조국 장관을 지키지 못하는 길로 가게 되는 형국들이 벌어져요. 예. 또 하나는 저는 여야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많이 드는 게 뭐냐면요. 예를 들면 자유한국당 검찰총장 얼마나 싫어했습니까? 근데 지금 칭송하고 있지 않습니까? 민주당 보십시오. 우병우 민정수석 구속영장 기각됐을 때 무지하게 욕을 했다가 지금 동생 발부되니까 거기에 대해서 예를 들면 아무런 얘기를 안 해요. 여야가 이런 식으로 예를 들면 자기의 잣대에 따라서 원칙과 기준을 지키지 않게 되면 저는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민심은 위반될 거라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작가들도 오피니언들하고 저희 자칭하기 전에 민심이 뭔지 살펴봐야 돼요. 민심에 들어가서 그 사람들 얘기를 들어야 돼요. 자기 혼자 자기 머릿속에서 세상을 재단을 하니까 항상 저런 얘기를 하는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발 말씀하시기 전에 예. 민심이 뭔지 먼저 살펴보고 들어가서 들어본 다음에 말씀했으면 좋겠어요. 또 한 명 짚어볼 인물이 있습니다. 한 달 넘게 조국 장관 지키기에 선봉에 섰던 이 인물의 반응, 그러니까 조국 장관 사퇴 이후에 이 반응도 참 궁금합니다. 목소리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영장이 기각되면 책임을 져야 돼요. 네. 한 달 반 동안 70군데 가깝게 압수수색을 하고 영장이 기각될 정도로 수사 결과밖에 못 냈다 하면 최초의 판단이 잘못된 거잖아요. 그렇죠. 검찰은 못 믿어요. 네. 그럼 검찰이 저 하드디스크 드라이브를 가지고 가서 저 안에 있는 데이터를 뭘 장난을 칠 가능성도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거를 총칼은 안 들었지만 난이다. 예, 검찰의 검찰의 난, 난이다. 윤석열의 난. 일단
조국 장관 수호에 앞장섰던 유시민 이사장이 오늘 조국 장관 스스로 사퇴 이후에 어떤 반응을 이현정 의원님 내놓을까요? 글쎄요. 뭐 사실은 저는 이번 조국 장관 사태 1등 공신이라면 저는 유시민 이사장을 들고 싶습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이번 상황에서 사실은 이 광화문에 많은 분들이 모였던 어떤 상당한 원인 자체가 저는 유시민 이사장의 저 극단적인 편가르기 이야기, 저게 상당히 저는 자극받다 생각이 들어요. 뭐 쿠데타다, 이 조국 장관 살리게 정말 어떤 면에서 보면 본인이 직접 전면에 나서고 그 논리 자체도 보면 참 검찰에 대해서 이해할 수 없는 저런 어떤 이분법적 접근들, 더군다나 또 KBS까지 건드려서 KBS 기자들도 상당히 지금 어떤 면에서 보면 분개하는 그런 상황까지 연출했지 않습니까? 특히 또 이 알릴리오라는 걸 통해서 어떤 면에서 보면 지지층들의 어떤 결집하는 데는 효과는 있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실제 그동안 봐왔던 합리적이고 공정하고 그런 측면들은 완전히 어떤 면에서 보면 저는 가면을 벗었다는 생각이 드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본다면 이번 사태를 어떤 면에서 보면 이렇게 극단적으로 만든 데는 유시민 이사장이 정말 큰 역할을 했다. 그리고 그 역할 자체가 여권으로서는 앞으로 굉장히 큰 부담이 될 것이다.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이제 조국 장관, 전 장관도 이제 사퇴를 했기 때문에 그럼 과연 다음에 친문의 주자는 누구냐라는 문제를 제기했을 때 뭐 유시민 이사장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거예요. 예. 그러나 이번에 보여줬던 유시민 이사장의 그런 언행이 보면 결국 앞으로 이분은 이런 극단적인 이분법적인 논지를 가진 사람이 과연 우리 사회의 리더가 될 수 있을까? 라는 데 대한 근본적인 의문을 제공해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100% 지금 하신 말씀에 동의에 더해서요. 예. 사실은 제가 정말 그 유시민 이사장의 말씀 중에서 이재용 부의장이 포토라인에 했으면 그게 조리돌림 느낌이 난다. 이 말씀을 저는요, 정말 그 자신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 대한 배신에 가까운 말씀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거는 좀 전에 말씀 주신 것 중에서 진짜 친문 진영의 새로운 왕자의 게임에 나서기 위해서 정의당의 그림자를 지우기 위한 그런 거가 아닐까라는 심지어 그런 의심마저 들 정도로 예. 정말 진짜 참을 수 없는 가벼움을 느낍니다. 조국 장관 사태 오늘 후폭풍 쭉 짚어보고 있는데 첫 번째는 과천 법무부를 다녀왔고요. 청와대, 정치권 그리고 여론까지 다녀왔습니다.